어차피 2월 말에 구역 신청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 달 전후로 해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올해 안에 적어도 구역 지정이 된다는 소리고요. 내후년까지는,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속도 자체는 어마무지하게 빠른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 3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요거 이제 네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정비 사업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 정비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기준을 점을 두시는 건데, 자, 향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지개벽이다.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쪽에 좀 지도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영등포 지역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산에 여기 보시면 정비창 일대, 용산의 정비창 일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의도가 되겠죠. 네. 여의도에 뭐 국제금융단지니 뭐니 해서 여의도가 될 텐데, 이 세 군데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서울 부동산의 천지개벽을 이룰 곳인데, 자, 정비창 주변으로, 용산 주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액 자체가 높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으로 또 보신다고 해도 지금 글쎄요, 여기 자체는 재개발을 본다라기보다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게 어떤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활발하게 지역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임대 수요가 풍부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풍부해지면서 세입자들이 많이, 임차 수요가 많이 되면서 임대 금액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 위에 매매가가 쭉쭉쭉 떠가는 이런 형상을 그릴 확률이 높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직접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어떤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서 금액이 엄청 이제 올라갈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노린다?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네네. 의미에서 저는 여의도 일대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배후 주거지 쪽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용산이라고 해봐야 이거 정비창이라고 하면 이쪽에 한남 뭐 뉴타운 뭐 한남동이라든가 동부 이촌동 뭐 이런 쪽이 될 텐데, 금액 사실은 뜨악 의학 소리 나오도록 높은 지금 상황인 거고요. 네. 여의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원 주거 지역인 요 신길동 일대가 주거 타운으로, 뉴타운으로 이 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의도 쪽을 한번 주변 지역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영등포 지역을 말하는 것도 이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도심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저 위쪽에 지금 도심은 지금 개발을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종로에 이제 세운상가를 10필두로 해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서울의 구도심이 오래된 곳이 어디냐? 당연히 영등포입니다. 그러면서 영등포가 노후 어떤 그 주택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영등포 일대에 손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미래 주거의 어떤 그 중심축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여의도의 어떤 일자리,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쥐밸리라고 하죠. 또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쥐밸리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이 이 여의도라든가 서울의 서부 권역을 그 일자리를 책임져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하철이 요 1호선하고
그다음에 2호선, 요 순환선이 딱 교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는 2호선하고 1호선하고의 어떤 역할이 중점이 됨으로 해서 여기 당산동 일대, 그 다음에 양평동과 여기 물레동 일대, 그 다음에 영등포구는 아닌데 구로구에 속하지만 거의 영등포 생활권에 있는 여기 신도림. 얘네들이 1호선과 2호선의 어떤 그 역할로 인해서 중심축이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우측으로 아래쪽으로 원 기능이 주거 지역인 여기 신길동하고 대림동, 여기 신대방동, 뭐 신대방동은 당연히 동작구겠지만 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그 기준은 뭐냐면 신안산선이 될 거거든요. 네. 신안산선을 따라서 여의도로 해서 일자리를 쥐벨리와 여의도를 아예 관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울역까지 궁극적으로는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신길 뉴타운이 되겠고 이 신길 뉴타운을 뼈대로 신안산선을 뼈대로 해서 신길 뉴타운이 중심축이 돼서 계속해서 앞으로 확장을 해가 나갈 거예요. 이 영등포 지역 자체가.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뭐 개발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 추후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신길 뉴타운이 지금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 이렇게 신길 뉴타운이 추가적으로 지금 형성이 될 거고 거기에 영등포도 지금 장미마을이니 뭐니 이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래쪽으로 보면 또 신대방동이 모두 또 재건축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영등포 권역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안산선이 축으로 되어 있는 이 사이에 거대한 주거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 딱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미래의 뼈대, 즉 신안산선과 여기 7호선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축이 될 텐데 여기에 딱 중앙으로 있는 게 바로 요 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네. 아까 3억의 어떤 투자로 재개발 쪽을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7호선 신풍역 있잖아요. 네. 7호선 신풍역하고 요 보라매역 사이에 보면 위쪽에는 네. 신길 뉴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신대방동, 뭐 신길동 포함해서 신대방동까지 이어지는 여기 다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아파트 단지인데 그 딱 사이에 빌라로 이루어진 노후 주택지가 있어. 단독주택과 빌라로 이루어진. 네네. 딱 그 중간에 무슨 휴전선처럼 그 자리를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더 보시면 여기 신길 뉴타운 그 신풍역 7호선 신풍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네. 지금 여기는 권역이 지금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 아직까지는 가능하실 텐데 여기가 지난주죠. 2주 전이 될 것 같은데 2월 27일 날 여기가 구청에 여기 신통기획 그 재개발 구역으로 신청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보통 구청에 접수를 하고 나서 보통 한 1개월 정도, 네. 1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상지 선정 작업이 웬만해서는 이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1개월에서 뭐 길게 잡아야 2개월 정도인데 2개월까지도 가지 않을 겁니다. 1개월 전후로 해서 구역 선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신통기획 대상. 네. 구역 선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묶여버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요. 네네. 그러면 투자가 시청자님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 시청자님을 포함한 전체적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거주 2년이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노후주택지에 굉장히 이제 좁은 그런 면적에 있는 주택들일 텐데 그런 것들에 실거주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온리 투자자시잖아요. 네네. 3억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군다나 기간이 길지도 않아. 지금 1개월 전후니까 지난 2월 27일이니까 거의 2월 막바지에 들어서 했으니까 지금 오늘이 14일인가요?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2주 정도 지났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2, 3주에는 구역 선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놓쳐버리시는 거야. 언제까지? 조합 설립 인가까지. 네. 네.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니까 거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투자 쪽으로는. 그러면 그 이후에나 이제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나 조금 매매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이제 뭐 프리미엄이 좀 많이 얹어져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서 요즘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을 보신다고 하면 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개발 의지예요. 음, 개발 의지와 사업성과 두 번째는 사업성이 되겠고 세 번째는 속도가 되겠죠. 속도. 요 세 가지가 명심하셔야 될 텐데 개발 의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존에 막 신길 뉴타운 개발을 막 하고 위아래 막 재개발들을 재건축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개발의 맛을 좀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지금 개발 의지가 완전히 충만돼 있는 상태라서 사업 진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거고 네. 이 사업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보시면 뭐 이 구역의 빌라 가격이 신축 기준해서 일단 투룸 기준에서 한 3억이 조금 매매 가격으로 한 5억에서 5억 초반대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 11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신길 뉴타운 여기 내에 에스티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에스티움 아파트만 해도 84제곱미터 기준 해갖고 지금 한 16억에서 17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 한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가 여기에 딱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20억 이상의 아파트로 신축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텐데 그러면 이 마진율 자체가 적어도 10억 이상의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1, 2주뿐이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기간도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를 봐야 되는데 속도 자체가 어차피 2월 말에 구역 신청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 달 전후로 해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올해 안에 적어도 구역 지정이 된다는 소리고요. 네. 내후년까지는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속도 자체는 어마무지하게 빠른 거지. 그러면서 네. 영등포의 전체 주거의 중심축, 미래의 중심축에 거기에서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거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방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의 정보가 좀 어둡다고 하시면은 뭐 1:1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고요. 일단 네네. 여기를 한번 임장을 가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